네, 주말에도 저희와 함께 든든한 전략 함께 챙겨보시죠. 한미스탁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의 분위기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다시 한번 일제히 반가운 상승 흐름을 이어갔던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신고가 랠리가 또 펼쳐졌죠. S&P 500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올해 14번째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시장에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호실적이 그나마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부추겨주고 있는 모습 지난 한 주 동안 포착이 됐는데요. 우리가 주말 사이 또 지켜봐야 되는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헤드라인 형태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를 해준 가운데 팔란티어가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결국 시가총액 탑 20에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 지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수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여전히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투자 심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관세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가 함께 주목해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관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까지 대부분의 국가들과 함께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스코틀랜드로 트럼프 대통령이 떠났는데 그곳에서 EU의 수장들과 만나서 이 협상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본인이 직접 50%의 확률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일본이나 베트남, 필리핀 주요 국들이 하나둘 서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도 다음 주 안으로 진전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시점으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유럽 쪽에서 주말 사이 어떤 내용이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우리나라의 움직임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날 테슬라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와 함께 주가가 8%나 빠졌습니다. 다만 오늘은 3%대 반가운 반등을 보였는데 바로 주말 사이 로보택시를 캘리포니아에서 시범 운영하겠다는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다만 장 마감 이후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아직 영업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테슬라 측에서는 여전히 공식 입장으로는 주말 사이에 기존대로 시범 운영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주말 사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 기대감에 반등했던 주가가 월요일에는 추가적인 하락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M7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이번 주에 구글,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을 받아들였고요.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기업이 모두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등의 기업 실적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FOMC 회의까지 함께 겹쳐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로 거의 확실하게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동결이 나오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연준 의원들의 코멘트가 되겠죠. 해당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전해질지 함께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빅 이슈 말고도 또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일에서 29일 동안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31일에는 이 FOMC 회의 이후에 발표가 되긴 합니다만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 PCE 지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8월 1일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대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다음 주에는 시장을 뒤흔들 빅 이슈들이 대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 모두 안고서 어떻게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미스타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번 한 주 함께 복귀해보시고 다음 주에 대한 전략들까지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준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 한 주 동안 뉴욕 증시,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간단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날이 계속 더워지고 있는 만큼 현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미장도 계속해서 과열차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토요일 최고 기온이 38도로 하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지 마시고 오늘은 주말 저랑 같이 다음 주에 올라갈 종목 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좀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월 말이 지나고 8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유예됐던 관세가 본격적으로 정책이 발효가 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부담이 좀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8월 전에 이제 7월 말에 본격적으로 관세 정책 발효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현재 이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에서 주요한 상당히 주요한 분기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차트는 코스피 주봉상 차트고요. 잘 보시면 과거에 여기 보신 고점에 이제 기록했던 이 구간대가 이동성 장세로 코스피가 많은 상승세를 보였던 2021년도 고점을 기록했던 구간이고요. 이 부분 잘 확대해 보시면 빨간색깔 선이 있습니다. 이 구간대 포인트가 3,200포인트인데 해당 구간대에서 코스피 지수는 주봉상에서 이 구간대에서 과거에 강력한 저항대 그리고 지지 라인을 형성해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주봉상에서 빨간색깔 선 3,200포인트 돌파가 나오고 있지만 해당 구간대에서 저항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7월 말 지나고 8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관세 정책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관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공격적인 매수보다 좀 더 보수적인 접근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를 드렸던 만큼 좀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이제 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결국 앞으로 이제 시장이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관세를 피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더해서 시장이 빠진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동력, 모멘텀이 슬슬 약해지거나 혹은 부재한 시장이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던 관세 수혜주 혹은 개별 이슈, 모멘텀, 종목군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강력했던 이슈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상당히 많은 관심 갖고 계실 만한 삼천당제약 이슈 설명드릴 텐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봉상에서 이렇게 A파동, 1차 파동 상승 이후에 B파동 현재 기록하게 되면서 A파동 기록했던 고점을 뚫고 쭉 올라갔죠. 그러다가 B파동의 고점을 넘지 않는 C파동 반등을 기록하다가 B와 C의 고점을 잇는 추세선 쭉 그어보시면 이 추세를 돌파하던 바닥 구간에서 상한가가 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제 이번 주에 바로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현재 해당 주가는 주당 20만 원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슈냐?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만드는 이제 비만약 치료제 있죠? 해당 비만약 치료제 제네릭 복제약 시험 완료에 성공했고요. 기존 원본의 이제 약가 대비 원가를 7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완벽한 상승세는 보여주면서 최근에 신고가 흐름에 달성을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6월 달 그때도 이제 시장에서 원전 관련된 섹터 종목군들이 어마어마한 급등세를 주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도 본격적인 상승세, 신고가 그리기 이전에도 이렇게 보시는 삼천당 제약처럼 일봉상에서의 A파동, B파동, C파동 모두 이런 동일한 패턴을 기록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세를 그려줬던 만큼 현재 삼천단 제약도 이제 눌림시 충분히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좋은 구간이 나오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천당 제약 개별 이슈가 있거나 혹은 부분에 제가 이제 오늘 히든 종목을 소개해드릴 관세를 피하고 급등 나올 종목군들 이런 쪽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섹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시장이 올라갔을 때 어떤 종목이 올랐습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6월부터 최근 이제 뭐 한 2주 정도 조정은 받긴 했지만 원전 관련주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세로 접어들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올해는 이런 관세 수혜주 여러분들 반드시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이 그리거나 이렇게 박스권에 흘러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는 휴머노이드 관련된 7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AI 인공지능 그리고 에너지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인 원전, SMR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태양광, 풍력이 되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로봇 그리고 전력 설비, AI 데이터 센터, 배터리 쪽이 되겠는데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배터리 종목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기 한해서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현재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된 7가지 섹터 중에 현재 이제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섹터는 유리기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배터리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때 이제 LG 엔솔이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또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 발표를 했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호실적을 기록하게 되면서 현재 LG 엔솔, 포스코 퓨처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현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측에서 이제 AI 전기차 쪽에 투자가 너무 과잉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투자를 축소하겠다라는 이해가 들려오게 되면서 그동안 하락했던 리튬 가격이 반등세를 그리는 와중에 대부분 이런 2차 전지 소재, 특히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 혹은 리튬 소재를 이제 기반으로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조자산 평가 손실이 회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가총액, 자산 또 회복이 되면서 주가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중에서도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리튬 관련된 원자재 가격에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올라가는 것인데 최근에 LG엔솔이 호실적으로 기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 불리는 ESS 쪽에서의 이제 중국의 텃밭이라 불리는 미국, 유럽 쪽에서 무려 10조 원 규모의 잭팟을 터뜨렸기 때문에 호실적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배터리 2차 전지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차 업체들, 완성차들 쪽에서 이제 OEM이라고 하죠. 이제 위탁 생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중재 생산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단가 압력이 좀 세요. 장기 계약을 또 맺다 보니까 이 수익성이 좀 낮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ESS 같은 경우는 좀 더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LG 엔솔이 이제 호실적으로 계속했던 이유가 바로 ESS 쪽에 있고 우리는 또 이제 반대로 이제 2차전지 쪽 안에서는 단순하게 배터리 쪽을 공략하는 것보다 최근에 호실적으로 기록했던 LG 엔솔이 ES 쪽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ESS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플러스 현재 우리나라 3사 배터리, K배터리 업체들이 모두 현재 미국 쪽에서도 LFP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터리 쪽이라고 한다면 뭐 최근에 많이 빠졌던 뭐 LNF,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느 정도 주가 반등 나올 수 있겠지만 배터리 쪽 안에서는 또 선별적으로 ESS 플러스 LFP 쪽을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은요. 이제 코스피 지수 아까 처음에도 보셨겠지만 이제는 고점 부분을 뚫지 못하고 살짝 반등이 나와주면서 신고가를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모든 종목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별적인 섹터를 정해서 공략하시면 좋겠고 그 안에서도 관세 수혜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세 수혜주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국 본토의 법인 혹은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천당 제약 파동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제 방송 못 보신 분들 계실까 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삼천단자약의 A파동, B파동, C파동을 설명드렸어요. 급등주의 기본적인 패턴이 이제 바로 이렇게 A파동, B파동, C파동 구분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단 처음 주가가 바닥을 찍었을 때 한 차례 매물대 테스트 형식의 반등 나고 나서 A의 고점을 뚫는 B파동이 나와야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때 많이 붙으시는데 정말 좀 어느 정도 주식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절대 이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B파동 확인하고 나서 이전에 뒤에 저점을 지지하는지 확인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B파동 이때 고점을 뚫는 것도 좋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B파동을 뚫고 올라가는 것보다 살짝 C파동이 올라오면서 B파동의 정고점을 뚫지 않고 살짝 그 밑에 언저리 라인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이전에 B파동에 형성됐던 정고점의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C파동이 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B와 C의 고점을 추세를 딱 이었을 때 이 추세를 돌파하는 순간이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B와 C 모든 고점 뚫고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간 경우 패턴 많이 유사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000당자에게 바로 이런 패턴이었고요. 최근에 급등이 났던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우리기술, 한전 KPS 이런 종목군들 다 이런 패턴을 형성해서 급등세가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앞으로 더 갈지 모르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휴머노이드 플러스 관세 수혜주 올해 2025년에 불변의 트렌드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급등주 패턴 여러분들 눈에 익혀보시고 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 혹은 내가 지금 이미 포트에 갖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한번 이런 패턴에 맞춰서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을 종목 선정하는 데 혹은 옥석 가격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일, 주, 월, 분 어느 한 캔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는 이런 원리 패턴으로 올라가구나 이번 시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패턴으로 어떤 종목이 과거의 급등세를 보였는지 같이 한번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NC 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2025년 불변의 트렌드 7가지 섹터 중에 AI 데이터 센터에 포함되는 종목입니다. 왜 그 종목이 그 섹터에 포함이 되느냐? AI 데이터 센터의 비상용 발전기를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급등주 기본 패턴이 형성이 됐습니다. 먼저 과거 이렇게 상승세를 그리면서 A파동 형성됐고요. 이전에 고점을 뚫는 B파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파동 C라고 말씀드렸어요. B의 고점을 뚫는 것이 아니라 전고점 부근 언저리까지 올라서면서 매물대 테스트하면서 본격적인 B와 C의 고점을 잇는 추세상의 돌파 나오면서 신고가가 나왔을 때 랠리가 시작된다. 말씀드렸고 전고점 돌파 이후에 180%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GNC 에너지. 자, 그리고 다음 사례 볼게요. 로보티즈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과거 이렇게 A파동 형성 이후에 A의 고점을 뚫는 B파동 그리고 C파동이 바로 이때 나왔네요. B파동의 고점을 뚫지 못하고 전고점 분까지 올라섰다가 B와 C의 고점을 잇는 추세를 이제 본격적인 돌파 흐름이 나왔을 때 본격적인 급등이 이어지게 되면서 전고점 돌파 이후에 105%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GNC 에너지,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트가 주봉상 차트예요. 지금 이제 다음번에 설명드릴 차트는 이제 LNF라는 차트고요. 앞서 이제 두 종목의 차트가 주봉상 차트였다면 지금 LNF는 월봉상 차트입니다.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때 B파동 그리고 C파동 형성 이후에 B와 C의 고점 추세를 잇는 상승세가 나오자마자 저점 대비 600%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LNF가 이제 과거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유동성 상승 때 어마어마한 폭등세를 기록했었는데 방금 설명드렸던 세 가지 사례 중에 앞서 두 가지 사례는 주봉상 차트고요. 지금 설명드린 LNF는 월봉상 차트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실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급등주의 기본 패턴 기억나시죠? 그 패턴이 분봉상에서 만약에 포착이 된다. 이 뒷부분에서도 이제 단타, 주도 섹터 이제 주도주 안에서도 어떻게 분봉상 단타를 하는지 또 설명드리겠지만 분봉상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단타로 접근하기에 좋은 종목이 되겠고 주봉상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 혹은 월봉상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시장의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주봉상에서 이런 패턴이 형성되는 것보다 월봉상에서 이런 패턴이 형성이 될수록 더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주봉상에서 이러한 패턴이 형성됐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매집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월봉상 이런 패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꼭 잡으셔야 되고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월봉상에서 패턴이 나와주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이러한 패턴이 나온 게 이제 매집 기간이 한 5년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현재 원전 섹터는 지금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런 급등 기본 패턴이 이루어졌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매물대가 3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제가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지 않지만 한번 이런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최근에 늦게 들어오셔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직접 스마트폰 꺼내 보시면서 저랑 같이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한번 직접 검색해 보시고 한번 이제 월봉상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패턴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은 확실하게 3만 원 구간대에 그동안 돌파하지 못하다가 5년 동안 돌파하지 못하다가 이러한 패턴이 형성됐고 최근에 급등이 나왔구나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차트 보시는 감이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3만 원대 가격에서 급등이 나오지 못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당 종목이 최근에 한 7만 원, 8만 원까지 올라갔죠. 전 더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트럼프 정책뿐만 아니라 원전 섹터 같은 경우도 하반기 때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다른 원전주 지금 주가 조정받고 있지만 전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차례를 알아봤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이 종목이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혹은 이제 해당 종목이 지금 시장의 트렌드인가? 많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미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거래대금 상위를 차지했던 엔비디아 쭉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바로 또 어제 거래대금 1위 탈환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테슬라로 거래대금이 형성이 되었었는데 거래대금의 이제 1순위, 2순위 이런 것들도 결국 매일매일 변하는 시장에서의 오늘 시장의 트렌드는 뭐였고 내일 시장의 트렌드는 뭐였고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바닥이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주가가 바닥이지만 그동안 거래대금 1위를 차지했던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트렌드를 잘 모르겠고 요즘 뭐가 유행인지 모르겠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종목을 보고 있지 모른다 하신다면은 거래대금 상위를 한번 여러분들 보신 것도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여기에 더해서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폭등주를 바닥에서 발굴하는 4대 기법서 되어 있고요. 실제로 해당 기법서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기술, 한정기술 등등 모두 이제 적용 가능하시고요. 쓰리고 기법, 기관 트래킹 기법, 부메랑 기법, 그리고 큰손 수법이 있는데 여기서 쓰리고 기법과 부메랑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특정 종목의 주가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용이한 기법이고 기관 트래킹, 큰손 수법은 해당 종목에 얼마나 강한 큰손이 붙었느냐 얼마나 강한 매집이 이루어졌느냐를 파악하는 기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기법 모두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가지 기법 중에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더라도 충분히 이제 저점 대비 혹은 타점 대비 플러스 50%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발굴도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내가 아직 시장의 트렌드에 어떻게 파악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법서도 잘 이용하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가는 종목이구나. 이 종목은 못 가겠다. 트렌드가 아니네. 충분히 쉽게 파악이 가능하시겠고요. 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미장보다 국장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국장뿐만 아니라 미장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장이 가장 많은 돈이 쏠리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국장 같은 경우는 현재 3,200포인트 부분에서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어차피 양 시장 모두 국장, 미장 모두 8월 달에는 관세 발효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 하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다만 하락장에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반드시 나온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잠시 후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2월 사이에 국장에서도 미장에서도 모두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장, 국장 어느 한 시장에서만 이 트렌드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트렌드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뭔지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국장 볼 것이 아니라 미장에서도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지 최근 2월 사이에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구나. 그 장에서도 이제 미장에서도 특히 원전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보실 때 어떻게 트렌드를 잡아야 되고 또 어떤 종목들이 어떤 패턴이 나왔을 때 올라가는지 설명드렸었는데 잠시 후에는 이제 앞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관세 수혜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최근에 나왔던 개별 이슈에 따라서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제가 잠시 후에 히든 종목 차차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하는 종목들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죠. 실전 사례를 통해서도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 함께 올라갈 수 있는 4대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가 뜨면은 그 링크를 통해서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함께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시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종목이 내 종목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또 구체적인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도 다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부터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을 저희가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장은 본격적으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8월 달에 이제 발효 예정인 관세 부담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만큼 살짝 숨고르기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삼천당제약 관련된 이슈 모두 기억나시죠? 이에 따라서 다른 종목이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삼천당제약이 본격적으로 위고비 이 복제약 실험에 완성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약을 또 만들게 되면 또 국내 유통을 해야겠죠. 그럼 당연히 유통사가 부각을 받을 겁니다. 그 유통사를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해당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위고비, 싹센다, 글로벌 비만약을 이미 국내에 거의 독과점 수준으로 유통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이력이 있었던 만큼 삼천당자에게 국내에서 이제 비만약 복제약을 유통하게 되는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또 그 기업이 또 유통을 맡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해당 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인 비만약 열풍에 힘입어서 3월 달 대비 올해입니다. 25년 3월 달 대비 4월 달에 매출액이 무려 5배, 500%나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비만약의 유통,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약 유통을 장악했던 국내 유일의 의약품 유통 플랫폼 업체입니다. 실제로 이제 비만약 유통에 힘입어서 실제 폭발적 성장을 했고요. 이전에 정고점 부근까지 주가가 단기간에 폭발적인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무려 3,000원이 조금 안 되는 2,900원에서 무려 9,800원, 9,500원까지 단기간에 3배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주가가 이제 다시 한번 급락한 이후에 모멘텀 소멸, 그리고 현재 강력했던 지지, 저항 구간대를 최근에 장대 양봉 이 나와주게 되면서 하락을 멈추고 본격적인 반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피크에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 거의 죽어 있었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터진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겠죠.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 양봉. 장대 한번 보이시죠? 이 장대 양봉이 바로 그동안 강력했던 지지, 저항대 구간을 뚫었던 장대 양봉이고 거래량이 터진 시점입니다. 이때 장대 양봉의 종가 가격대 밑에서 해당 종목 진입 가능하시겠고요. 지금 시장은 어차피 이제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군이 움직이는 장세고 또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종목만이 올라가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삼천당자에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이제 의약품 유통 플랫폼 업체를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이제 히든 종목 차차 만나보실 텐데 잠시 후에는 이제 국장 히든 종목 무려 2개 더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수혜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첫 번째 소외주, 삼천당제약 관련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해주셔서 직접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이 단타 검색식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하시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사용 방법 전문가님께 좀 여쭤봐야겠죠. 저희가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폭등주의 4가지 4대 기법 말씀드렸었는데요. 물론 4대 기법서를 모두 여러분들 단기간에 파악하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걸 익히시는데 또 시간도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시장의 흐름이 변하는 시장이 꼭 다가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또 우리가 단타만 하는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에서 어떻게 시장의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2,500개가 넘는 종목군 중에 오전에 어떻게 그날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검색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해당 이제 검색기를 사용했을 때는요. 제가 3분, 1분, 3분, 5분, 뭐 15분봉 이제 분봉상마다 다 기준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3분봉을 기준으로 볼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장의 트레이더들이 3분봉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3분봉 기준으로 이제 차트상의 맥점, 타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때 장 9시 시작하게 되면 15분 안에 검색이 뜨는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가장 큰 시간대가 9시 30분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날에 미장이 폭락을 했어요. 그 우리나라 국장도 시작할 때 하락 출발하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오늘 시장 걱정되는데 순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통상 9시 30분까지 지켜보는 이유가 장 초반에 투매가 나오더라도 이게 진정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다가 시장이 안정되는 시점이 시장 같은 경우, 지수 같은 경우는 9시 30분까지고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9시 15분까지 이미 어느 정도 방향성이
판별이 납니다. 그래서 단타 했을 때는 3분봉 기준으로 보되 9시 15분까지 시장 방향성과 더불어서 종목 방향성을 먼저 체크하시는 게 1순위다. 그래서 15분 지나서 검색에 포착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장주가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따라서 올라간 종목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5분 지나서 포착되는 종목 공략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단타 플러스 10%의 기대 상승세를 가져가기 힘듭니다. 15분 뒤에 이제 포착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10%보다 올라가 봐야 3에서 5%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15분 내에 검색에 포착되는 종목 위주로 공략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날 일봉상의 추세, 상승 전환 확인됐는지, 혹은 이슈, 테마, 모멘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거나 혹은 장 초반에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지 체크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소 8개 정도 조건 검색시키는데 모두 제가 검색해 녹여놨으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장 초반에 15% 오른 종목 매매하지 말자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오전에 상승하는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300개 조금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으로만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장 초반에 15% 찍는 종목군이 반드시 있어요. 다만 그 중에서 하락장일 땐 예외다. 15%를 찍더라도 주가 상승세가 전일 종가 대비 10에서 13% 정도까지 고점이 된 주가 빠지더라도 이렇게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상승세를 유지해 준다면 15분까지 유지해 준다면 해당 종목은 다시 한번 이전의 고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되는 기준이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10%를 깨고 내려간다면 그 종목은 그날 시장의 주인공이 아닌 섹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삼성전자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싸다 사시는 분들 계시고, SK하이닉스 고점 대비 많이 안 빠졌네 안 사 하시면 계실 텐데 고점 대비 많이 빠지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3대1 파니까 빠지겠죠. 왜 팔까요? 그만큼 좋은 주식이 아니니까 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가 됐든 스윙이 됐든 아니면 중장기가 됐든 이렇게 고점 대비 많은 조정을 받는 경우에는 그만큼 메리트가 떨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실 필요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봉상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급등주 패턴 충분히 쉽게 적용 가능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한 종목을 잡는 방법 많이 궁금하실 텐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종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을 지켜주는 종목 더해서 2025년 불변의 트렌드 섹터 7가지 플러스 관세 수혜주 말씀드렸죠. 여기 더해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이 가장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관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종목인지 본격적으로 히든 종목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안의 주도주를 빠르게 선별해 볼 수 있는 단타 검색식 나도 함께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가 뜨면 영어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 방법 정말 어렵지 않고요.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시면 편하게 또 문의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단타 검색식 함께 사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를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는 두 번째 종목 또 만나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당연히 실적에 집중을 할 겁니다. 상반기 때 실적이 안 좋았는데 하반기 때 실적이 좋아할 수 있는 종목 더해서 이미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생산하게 되면 관세를 피해갈 수 있겠죠. 이런 종목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더라도 충분히 유럽 혹은 미국, 중국 공장을 넓혀 나간 기업들 중에 미국 안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은 충분히 관세를 피해 나갈 수 있겠죠. 관세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 현지에 있는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그 안에서의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레버리지 효과를 거둬갈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관세를 피해 나갈 수 있는 히든 종목은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네로라는 우주 혹은 방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보잉 그리고 스페이스X,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 고객사로 현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세 가지 기업을 주 고객사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는 말 다 했다. 이 부분이 이미 상당히 큰 메리트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 조지아에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관세 정책이 발효되기 전부터 또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선언하기 전부터 이미 해당 기업의 자회사 미국에 있는 이 기업에 이미 어마어마한
수주, 물량이 쌓이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국방부로부터 납품 자격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다? 꾸준하게 정부로부터의 수주가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즉 실적의 개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의미겠고요. 자, 세 번째, AI 공정 모니터링. 소위 말해서 자동 품질 검사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고정비의 인하, 감소,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이 빠르게 뛰어오를 수 있는 시스템, 여건 또한 마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종목 차트 같이 보실 텐데요. 보시는 차트는 일봉산 차트입니다. 일봉산 차트를 잘 보시면 이때 A파동 확인되시죠? 그죠? 이전에 고점을 뚫는 B파동 나오게 되면서 이때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 터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때 큰손 추적법 기법 확인되고요. 이때의 저점 지지하면서 강력했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최근에 해당 구간대 다시 한번 안정적인 지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르고 기법 3종 바닥 확인됐고요. 그리고 이전에 돌파했던 이 급등 구간 조정받으면서 저점 찍었을 때 이 시가 라인 보이시죠? 이 시가 라인 다시 한번 주가 돌아오게 되면서 추세 잘 돌아왔고 지지해주고 있구나. 부메랑 기법까지 확인됐습니다. 폭등주 기법의 4가지 기법 중에 3가지만 확인이 돼도 충분히 50%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해당 기법 같은 경우에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때 본격적인 수주 폭발이 일어나고요.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미국의 자회사 공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2,000원 조금 넘었는데 이전에 정고점 부근 가격대가 17,000원 가격대입니다. 저보다 6,000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즉 기대 수익률이 조정 시에 되신다면 48, 49%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지가 있고요. 더해서 하반기 때 본격적인 실적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 이전에 고점 충분히 뚫고 10파동 넘어서 10파동 나오지도 않았어요. 10파동까지 올라갔을 때 기대 수익률이 47, 8% 수준이 되고요. 이전에 신고가 당연히 넓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상에서 이제 관세를 피하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하나 찾는다 하신다면 전 이 종목 강력하게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올해 농사 주식 어떤 종목 사야 되지 고민하신다면 이 두 번째 히든 종목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신 종목이 좀 어느 정도 과거에 올랐던 종목이라면 해당 세 번째 종목은 아주 주가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더해서 관세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세 번째 종목은 미국 인디애나에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 법인의 주식을 최근에 500만 주를 취득을 했습니다. 자, 미국 주식을 취득했다. 무슨 말이죠? 본격적으로 미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의미겠죠. 당연히 관세를 피해 나갈 수 있는 히든 종목 세 번째가 되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상 차트를 잘 보시면 이전에 바닥을 찍고 주가가 급등 나오면서 대량거래 터졌습니다. 주가 급등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전에 고점을 때렸을 때 이때 캔들의 종가 라인 주황색깔 선을 거래량이 쭉 주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급등이 나오면서 이전 고점의 종가 라인대를 치고 올라가는데요. 거래량이 이전 고점의 3분의 1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했을 때 이 암묵적인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은 특정 저항대를 한 번, 두 번, 세 번 치게 되면은 다음 네 번째 때는 급등이 나온다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전 고점의 종가 라인대에 형성했던 이 거래량의 3분의 1 수준 정도까지 나오면서 종가 부근 터치를 하게 된다면 다음번에 반드시 이 고점을 뛰어넘겠구나라는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이 룰을 아신다면 해당 종목이 충분히 바닥이고 너무 좋은 종목이다. 이게 되실 거고요. 현재 일봉상 낙폭과대주 이평선 정별 돌아서고 있고요. 상승 초입 구간 그리고 업황이 턴 어라운드는 배터리 섹터다. 상당히 메리트가 높은 종목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시장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관세 수혜주 그리고 개별 이슈가 있는 삼청당 제약과 함께 본격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의약품 유통 플랫폼 히든 종목 3가지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제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있는 곳에서 이제 해당 종목명 모두 공개해드리니까 같이 받아가시고요. 잠시 후에 미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이슈 살펴보면서 미장에서 히든 종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관련해서 2가지 히든 종목 받아봤습니다. 삼청단제약 관련된 종목 그리고 보잉에도 함께 납품을 하고 있는 납품주 설명 주셨는데 나는 구체적인 종목명을 바로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바로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본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일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꼭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만나보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략과 종목도 좀 세워봐야겠죠.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증시 굉장히 바빴습니다.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한 주 동안의 미국 증시에서 중요 포인트 어떤 거 보셨나요? 일단 1부 때 좀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이제 2부 미 증시 시간 빠르게 한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 증시 안에서 최근에 이런 테슬라 주중들이 많이 좀 부침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당히 악재가 이미 소화되고 있고 한번 터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2분기 때 실적 발표됐죠. 테슬라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대로 역시나 좀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2분기 때 말씀드렸던 차량 인도 대수가 당연하게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강하게 나와줘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이번 실적 악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죠. 전기차 캐즘 당연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내에서의 이제 저가 전기차를 좀 많이 판매하다 보니까 당연히 판매 대수는 좀 유지가 될 수 있을지언정 혹은 감소되더라도 영업이익은 당연히 더 크게 감소될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악재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된 상황이고요. 테슬라 주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전기차 기업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전형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보고 계시죠. 그래서 8월 달에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이제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된다면 차츰 지역도 어차피 넓어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으시고요. 현재 테슬라 주가는 주당 약 $300 구간에서 강력한 매물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30 정도 돌파하게 되면 본격적인 상승 또한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테슬라 주가는 대부분 악재는 다 모두 소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거래대금 1위 살아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전반적인 트렌드로 떠오를 수 있다 말씀드리고 또 이제 미국이 AI 주도권 유지하기 위해서 행동 계획을 발표했는데 최근에 스타게이트 합작사가 700조 넘게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다시 한번 이를 뒤집는 번복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AI 패권 다툼이 상당히 고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AI 투자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 한 번 더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세 번째 이슈는 엔비디아가 제2의 HBM이라 불리는 소캠 도입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안에 연내에 이제 80만 원 정도를 이제 도입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에는 쓰레이로스라는 기업이 이제 반사 수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HBM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SK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한 급등세를 보였는데 소캠 관련주도 우리가 지금 바닥에서 주목해야 될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이슈였냐? 이제 미국이 이제 일본과의 관세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현대공업이나 구형테크 이런 중소형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또 알래스카 LNG 합작사를 만들었다라는 소식에 우리나라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미국과의 구체적인 협상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서 관련된 종목군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어차피 하반기 때 미국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주도주 섹터 어떤 종목이 있을지 잠시 후에 히든 종목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볼 이슈들 먼저 좀 점검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가 또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 미국 종목에 대한 히든 종목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된 테마가 6월 달부터 핫한 이슈죠. 지금 주가가 살짝 눌림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연내 주도주는 원전에서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미국의 원전 관련주 주목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협상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꺼낸 카드가 바로 조선과 원전입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전략적인 제휴를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스텔 파워, 전략적인 제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이제 만약에 뉴스텔 파워가 어떤 수주를 따낸다면은 반드시 일정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부분을 써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도 이제 K 원전의 르네상스에 더불어서 본격적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주봉상의 미장의 히든 종목 차트를 잘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급등주 기본 패턴 기억나시죠? 이때 A파동 기록한 이후에 저점 찍고 나서 이전에 고점을 뚫고 B파동이 나오고요. 이전에 저점을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C파동이 나오는데 이전에 비해 고점을 뚫지 않습니다. 뚫지 않고 한 차례 여기까지 올랐다가 C파동은 뭐죠? 이전에 고점의 매물대, 악성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때 파동 체크를 하시고 나서 주봉상에서 이때 딱 고점 찍고 음봉 그리죠? 그러면서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이 구간, B의 고점을 갑자기 뚫고 신고가를 써줍니다. 이때도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때 터치했던 가격대가 딱 라운드 피어가, 원화 기준 어느 정도 이제 매물대 역할을 한다는 라운드 피어가 10만 원 구간대를 터치를 했습니다. 주가 눌림 봤죠? 갑자기 또 치고 올라가네요. 이제 하반기에는요. 미 증시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정책주들이 뛰어나갈 시점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조비 에비에이션을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눌림대 공략하신 분들은 지금 충분히 플러스 10%의 상승세를 가지고 갔을 겁니다. 어차피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책주, 드론, 혹은 도시항공 모빌리티, 원전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과거 작년에 10월 때 대선 때도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은 그런 종목군들이 고점을 조정받고 다시 한번 하반기 때 본격적인 정책주가 부각받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받고 충분히 이전에 고점을 뚫고 신고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국장 안에서는 뭐 휴머노이드 1과 섹터 플러스 개별 종목 그리고 관세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수혜주에 집중을 한다면 미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정책주에 집중하면 상당히 좋겠고 특히나 현재 중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전력 수요가 중국이 현재 달성한 에너지 소비 전력 수요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상당히 부족하죠. AI 기술은 높은데 현재 전력기를 따라갈 수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원전 본격적 행정명령과 함께 급등 터질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지금이다 말씀드리면서 해당 정보도 같이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고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에 들어와 있는 이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방에 입장하셔서 구체적인 종목명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정말 많은 이슈들이 준비가 돼 있는 가운데 우리가 종목들로 좀 든든하게 주말 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한 주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그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한 주 동안 성공 투자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